근데 혹시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분들도 약간 부업 느낌으로 이런 굿즈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더 많았고, 실제로 주부이시거나 이런 분들도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아이디어스 상위 0.1% 작가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을 계속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라는 거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따라하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땡.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 긴장되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포근한 일러스트 소품샵 하슈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하슈입니다. 일러스트를 그리고 제 일러스트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쪽에서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온 게 2018년이니까 지금 4년 됐네요.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한 계기는 언제인가요? 처음부터 창업해야겠다 이러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대학생 때 플리마켓에서 캐리커처를 했었어요. 근데 캐리커처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주문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에도 뭔가 한번 올려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블로그였고요. 블로그는 예전부터 하고 있던 블로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주문하는 방법이랑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블로그로 주문을 받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나 새벽에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다 답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어디 입점해가지고 자는 시간에도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스랑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고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입점을 하신 게 캐리커처로 입점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캐리커처로 했어요. 초반에 캐리커처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굿즈도 하시고 캐릭터도 하시고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좀 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캐리커처를 할 때도 느꼈는데 제가 생각보다 손이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에 제가 그릴 수 있는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 길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그 시간 안에 그 사람들 다 소화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근데 온라인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손목이 아프고 근데 이게 분업화도 또 안 되잖아요. 가르쳐주기도 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디자인만 해서 제작은 다른 곳에서 맡겨서 뭔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굿즈를 찾아보게 됐었죠.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의 약간 자본금이나 최고 연매출액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본금은 사실 그동안 제가 뭐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캐리커처로 돈을 벌긴 했지만 벌고 쓰고 했죠. 그래서 제 통장에 있는 돈이 한 200~3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월 매출액은 8천만 원 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혹시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분들도 약간 부업 느낌으로 이런 굿즈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굿즈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이제 사업하는 거를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더 많았고 실제로 주부이시거나 이런 분들도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시간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굿즈 제작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굿즈 제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굿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굿즈 사업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굿즈가 꼭 그림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려도 디자인을 잘하면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예 처음이시면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실제 굿즈 사업을 제작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작품이랑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뭘까요? 저 타깃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은 작가의 마음에 들면 그게 정말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의 타깃이 작가 자신인 거죠. 상품은 팔려고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내 마음엔 안 들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 이건 좀 잘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굿즈 작가님들이 상품을 만드실 때 제 건 왜 안 팔리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나요. 그
그분들의 상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살만한 상품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내 상품을 사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 타깃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면서 애초에 디자인을 들어가면 잘 된 상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인터뷰하기 전에 하슈랜드라는 스토어도 제가 살짝 봤는데 거기서 코카 캐릭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코카 캐릭터를 고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좀 생소한 동물이잖아요, 사실.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코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가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호주에 사는 캥거루과 동물인데 얘가 만지면 벌금이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만지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메라에도 막 다가오고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아 이거는 안 그리고 못 참겠어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코카를 처음 그렸어요. 지금 작품이 있는데 얘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사실 이거랑 또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냈던 애들이 이렇게 3가지예요. 행복한 도치, 행복한 해달, 행복한 코카 케이스. 이렇게 3개를 냈는데 얘가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코카가요? 네. 역시. 이때도 이거 3개 상품이 올라가기 전에 이거 3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했는데 얘가 제일 많더라고요. 와. 네. 얘 이름이 슈카예요. 아, 슈카예요?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하슈랜드의 코카라서 슈카로 하고 싶었는데 같은 이름의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슈카로 바꿨어요. 아, 진짜요? 다른 케이스들도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하찮은 공룡즈 친구들인데요. 이거는 하찮은 공룡즈 다음에 이제 하찮은 꼬마 공룡이라고 해서 냈던 애들이에요. 얘가 이제 티라노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그리게 됐던 게 어쩌다 보니까 티라노 사진을 찾아볼 일이 생겼어요. 사실 티라노가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완전 공룡 중에 왕 막 이런 느낌인데 앞발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려가지고 귀엽게 풀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얘도 발 진짜 조그매요, 앞발이. 네, 이렇게 풀어보고 그러면 다른 공룡들도 그려볼까? 해서 얘는 스테고사우루스, 얘는 특정 공룡을 찾진 않았고 그냥 수룡이라고 지어놨고요. 얘는 트리케라톱스, 얘는 안킬로사우루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얘네로 키링도 만들었거든요. 플리마켓 이런 데 가면 애기들이 이름을 다 말하고 다녀요. 와, 진짜요? 얘는 트리케라톱스 이러면서 애기들이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커플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그립톡이 같이 들어가는 애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일반적인 원형 그립톡 말고 새로운 그립톡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로로도 세울 수 있고 가로로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손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취향인 사람도 있지만 너무 캐릭터 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여운 건 좋지만 좀 더 캐주얼하게 갖고 다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구류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작품이랑 상품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얘가 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일러스트 그릴 때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는데 얘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캐릭터 상품들로 좀 하려고 했던 거죠. 되게 결이 많이 다르죠. 네, 완전 진짜 180도 다른데. 그래서 이거 같이 있으면 다른 작가 그림인 줄 알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다 제 그림입니다. 이전에 들었을 때 아이디어스 상위 0.1% 작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디어스 상위 0.1%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지 않고 계속 신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을 팬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수많은 고민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고민의 연속에서 잘 안 풀릴 때가 많은데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A랑 B 중에 뭐가 어때? 의견 좀 말해줘 했더니 제 일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그거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자, 페이스북에 올려보자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제가 예전에 봤었어요. 어떤 화장품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화장품을 개발할 때 사람들한테 계속 의견을 물어봐서 개발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짜잔 저희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아이디어스의 스토리, 지금은 피드라는 이름으로 바뀐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이랑 글을 같이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막 쓸데없는 글도 올리고 하거든요. 만우절에는 최고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찾아라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럼 참여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참여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그걸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드려요. 그러면 그거에 또 감동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소통을 계속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함이라는 거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따라하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런 게 저희 브랜드와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위 0.1% 작가는 무조건 작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네네. 말씀해주신 거예요? 그냥 작품뿐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팬들이 늘다 보면 그거를 진짜 꾸준하게 다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하죠. 지금보다 막 두세 배 커지면은 네.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SNS에 댓글은 제가 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구매 후기도 다 답글 제가 다 달았었어요. 근데 이게 후기가 다 비슷한 걸로 답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어차피 맨날 똑같은 답글을 다는데 그럼 그냥 주제별로 정리를 좀 해놓을까? 해서 정리를 다 해놨고, 지금은 제가 후기 같은 거는 제가 안 보고 이제 담당자분이 답글을 다 달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까지 굿즈 사업을 한 5년째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쵸.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굿즈 사업을 시작하고 2, 3년 차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평일에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주말에는 플리마켓에서 캐리커처를 하고, 제가 거의 주 7일째로 일했거든요. 와, 너무 빡센데? 한 달에 한 번 쉬었나? 처음엔 괜찮았어요. 젊었으니까.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오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쉬는 날을 정해서 그날은 아예 핸드폰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쉴 때 아예 전자기기 그냥 옆에 치우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쉬는 날을 아예 정해놓고 주 7일째에서 주 5일째로 바꿨어요.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쉬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뭔가 7일째로 일할 때의 수입과 5일째로 일할 때의 수입이 다를 것 같은데. 저 주 5일째가 더 많이 벌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괜히 몸을 상해가면서 할 건 없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모든 회사의 이제 사장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저 모두 알아야 하는데. 저희가 6월에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참여를 하고요. 7월에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참여를 해요.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공지 올리고 있으니까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